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IMF가 한국 경제 규모 3년 연속 세계 10위 유지할 것이다. 나쁘지 않은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제시장 코너 너무 싸우고 갈등 이런 얘기만 좀 많이 말씀드리다가 네. 연말에 정말 좋은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한국이요, 우리 그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그 GDP 규모 하지 않습니까? 예. 국내 총생산, 그 곧 경제 대국 규모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3년 연속 세계 10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3년 연속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네네.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쩌나 기쁘든지요. 이게 세계 10위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한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비교했을 때 야, 1인당 국민 GDP가 높겠지만 총생산. 총생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네. 설마 1억 5천 인구의 러시아, 2억 2천 인구의 브라질보다 우리가 더 경제 규모가 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러시아와 브라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큽니다. 네. 얼마나 저는 국제 관계 학자라서 이런 걸 네. 보면 참 그 한국 파이팅 잘한다 네, 이런 네, 생각하더라고요. 네. 진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어느 예. 정도 되지? 그러니까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1조 8,239억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네. 한국 돈으로 하면 2,167조 원? 그 정도 됩니다. 네. 191개국 전 세계 191개국 중에서 10위입니다. 그 IMF에 의하면 내년에는 2조 달러 가까이 돼가지고 즉 2,000조 원을 2,200조 원을 돌파를 해서 내년에도 10위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10위였습니다. 네. 브라질, 러시아는 11위, 12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1위는 당연히 미국으로 예상을 미국이겠죠. 네, 네, 네. 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23조 달러입니다. 한국이 아까 2조 달러가 조금 못 된다 했거든요. 네. 미국이 23조 달러입니다. 23조 달러면은 10배. 2경 7천조 원입니다. 네. 아, 숫자 이경.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네, 2경 네. 7천조. 2위는 중국인데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갑자기- 중국하고 예, 예. 이경. 경제 그리고요. 규모 차이를 조금 보시죠. 미국이 23조 와. 달러, 중국이 17조 달러입니다. 많이 따라잡았죠. 그래도 그러네요. 차이가 조금 납니다. 5조 예, 달러, 예. 6조 달러 정도. 일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이 3위인데 일본은 5조 달러, 독일은 4조 달러, 영국이 3조. 그다음에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순서입니다. 네. 이탈리아, 캐나다는 2조 달러니까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거의 나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붙어가네요. 네, 예, 그럼 우리가 한 7, 8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게 저는 참 진짜 파이팅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하고 그렇죠. 올해하고. 근데도 올해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는데 한국이 4.3%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은 올해가 5.9%. 그러면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좀 낫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네. 191개국 평균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니까 G7 국가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네. G7 국가는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평균을 한번 내보면은 마이너스 3% 성장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0.9%. 정말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네. 예, 예. 전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3%였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0.9%고 올해는 4% 성장을 했으니까 예, 정말 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내년에는 3.3% 성장률을 전망했기 때문에 G7 국가보다는 훨씬 높고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제 성장을 한참 하는 나라보다도 네, 더 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좀 더 비교한다면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라면 지난해 대비니까 그렇죠. 지난해 대비죠. 많이 성장을 못했다는 건 우린 마이너스 0.9를 뭐 그렇게 크게 성장률에서 그렇죠.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4.5, 4.3. 네. 4.3. 야, 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건. 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부, 기업, 뭐 노동자들 다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다 잘하고 있었다는 잘하고 얘기인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나마 참 다행이죠. 그나마 정말, 정말 예.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참 잘했더라고요. 예, 진짜 참 예. 좋은 소식이네. 근데 이제
다음은 또 싸움과 연루돼 있는 소식인데 미국에서 이제 신장자치구 생산 상품 수입 금지법을 발표를 했고 중국은 신장자치구 수장을 교체한다고요? 우리 저 신장 자치구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곧 앞으로 그 한 달, 두 달 내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같은 것을 네네.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예, 예. 그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 명분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원하고 상원을 다 통과하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법안 이름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입니다. 예, 예. Unfree Labor Abolition입니다. 저 영어 단어도 unfree니까 자유롭지 않은 네. 강제노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예.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는 그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수입 금지한다. 거기서 그 생산되는 제품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 신장 위구르가요. 거기서 전 세계 면직물 있지 않습니까? 면직물. 예, 예. 면직물 전 세계 4분의 1 가량이 거기서 생산됩니다. 예. 와. 상당히 거기에 그 그래요? 특화된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서방 국가들도 많이 또 미국이 동참을 합니다. 영국도 이미 금지시켰습니다. 막스 앤 스펜서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계 슈퍼마켓 체인. 거기는 이미 거기다 앞에 보면은 신장 위구르에서 그 생산된 면직물은 우리 슈퍼마켓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앞에 네. 그 안내판까지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예, 예. 신장 위구르 거기에 지금 자치구가 상당히 땅이 넓어요. 넓은데 인구는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지금 추산하는 것은 2천만 명 중에서 최소 10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지금 끌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산하는 것입니다. 1인당 GDP는 7,000불 정도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네네. 즉각 그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장 자치 정부에서 직접 반발을 하고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 중이다. 이게 왜 중국의 순수한 내정인데 여기에 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간섭을 하느냐. 내정할 간섭은 절대 없고 미국에서 통과시켰다는 그런 강제노동 금지법 같은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조치를 취한 게 예, 예. 시진핑 주석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장 자치구에 자치구 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서기. 예, 당서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참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천취한 거 현직 당서기를 그 보직 발령, 그 대기 발령을 시키고 네네. 현직 그 광동성 성장을 신장서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신장 자치구 치면은 성장이 천취한구에서 벌써 바뀌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예. 재빠르게 지금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필 이 시기에 자치구의 수장을 교체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너무 압력이 강하니까 잠시 이제 새로운 강제노동에 대한 의혹이 없는 그런 좀 자유로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인가? 수장을 교체했으니까. 예, 예.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에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 안정하고 너무나 그 탄탄한 통치를 한 업적을 인정을 해서 다른 데로 보냈느냐. 승진시킬 거냐. 이런 그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천취한 거의 다음 행보를 보면은 이 어느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취한 거는 참 미국에 의해서 지금 경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군요. 네네. 아, 참. 근데 당장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붙어서 오면 이게 신장 위구르 건지 아닌지 네. 구별이 됩니까? 면직은 대부분 그 신장 위구르에서 왔다고 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근데 또 또 거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예. 내 그러니까 팽을 그것도 바꾼다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참 거기서 예. 이거 이 금지법에 적용이 안 되려면은 신장 위구르에서 그 강제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산자가 자기가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생산자 증명입니다. 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국내 1위 그 배달앱 인수한 독일 기업이 막상 본국에서는 음식 배달앱
음식 배달업 이걸 철수했다고.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독일 기업이 인수했으니까요. 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의 영웅 그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막상 그 독일 본국에서는 음식 배달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는데 한국에서만 음식 배달 사업이 잘 되고 예. 본국에서는 너무 음식 배달 사업이 안 돼요. 사실 저 딜리버리 히어로는 2011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해서 상당히 내공이 있고 경영 노하우가 있다고 봤는데 네.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일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 시장은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미국의 우버도 진출을 했고 핀란드의 월트 같은 그런 딜리버리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해요. 왜 독일이냐 하면은 그 EU 중에서 가장 큰 국가이고 독일에 진출을 해서 독일 시장도 노리지만 EU 전체 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타겟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것은요. 독일은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게 배달 노동자 같은 그런 노동자들의 보호법이 상당히 강력해요. 한 사람 고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상당히 강력하고 만약에 무슨 뭐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뭐 밤에 몇 시간 이상 배달을 시켰다거나 그럼 상당한 벌금이 오는 그런 거고 또 임금이 너무 높아요.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그냥 가서 사는 거 하고 내가 사고 말지 이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달 원가가 높아서 내가 왜 배달 시키나. 저도 유럽에 있을 때 피자를 한번 배달 시켜 보면요. 배달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서 제가 그냥 가지고 오는 얼마 정도예요? 배달?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인건비 자체는 너무 심한. 근데 자기들은 그게 더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을 부리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 그것이 선진국이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영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상당히 잘 되는데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에서는 경영 적자가 9억 유로니까 1조 원을 넘어가는 경영 적자가 계속 독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CEO가 사업 철수 독일 시장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배달 기사를 구하기가 독일에서는 너무 어렵다. 독일에서의 어떤 그런 너무나 엄격한 정책이 오히려 독일에서 배달업 정착이 방해받고 있다. 한국은 매달 1억 2천만 건 음식 배달 건수가 발생하는데 독일에서는 겨우 200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1억 2천만 건 대 200만 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사업시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 이게 뭐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모쪼록 저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건 이 적자 본 걸 한국에서 다 메꾸려고 우리 사업주들을 부담금 더 늘리고 뭐 우리 배달 라이더들 더 고통스럽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 외면한다는 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하려고 했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죠. 다음 소식은 이제 바이든이 일 잘하는 역대 대통령 조사에서 꼴찌를 했다. 트럼프보다 더 낫다. 이런 바이든 얘기네. 대통령도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1만 명 대상으로 지난 40년간 역대 대통령 7명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1위가 오바마 35%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레이건 기억하시죠?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23%, 트럼프 17%, 빌 클린턴 12%. 클린턴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지 않습니까? 아들 부시가 4%. 아버지 부시하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3% 완전히 최고 공동 꼴찌입니다.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높은 퍼센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5% 지지를 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만 아프가니스탄 철군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대선 공약했던 법안들 통과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통과시키고 있긴 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미크론 변이 등등 해서 여기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 리더십이 원래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이어서 좀 더 좀 박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정말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보면은 너무 문법에 충실한 분이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